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셨는데 꼭 자기소개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또 면접에서도 좋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글감을 중심으로 파워포인트가 구성됐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의 어떤 채용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연도에는 225명이 채용되는 거였었고 올해는 194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자기소개서가 90%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40%로 줄어들었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류 전형에서 30배수, 근데 올해는 40배수야. 더 많은 인원을 서류 전형에서 뽑아주겠다 하는 의미가 강하죠. 왜 그럴까요? 올해 이제 상반기 공공기관 면접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웃지 못할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원자들이 이제 면접장에 갔는데 3명 면접 와야 되는데 1명밖에 안 왔습니다.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돼요. 무슨 문제에서 기인할까요? 첫 번째, 필기시험에서 과락이 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과락이 많다 보니까 면접에 못 들어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서류 전형에서 조금 유하게 해주고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뽑다 보면은 과락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나름대로 제가 추론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인사규정 시행 세칙을 좀 봐요. 저는 이제 팩트 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류 전형에 대한 면접 전형, 필기 전형에 대한 절차가 나오거든요.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은 이 세칙에 또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해마다 그 채용 공고에 맞게끔 지침을 변경해서 공지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인사 규정이나 인사 세칙에 채용 절차, 전형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명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표시를 했잖아요. 서류 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직원의 채용 자격, 그 밖에 경력 및 어학 능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여기 자기소개서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를 안 한다고 돼 있는데 왜 할까? 이런 의문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가 기준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5개 세부 항목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항목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세부 항목 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서류 전형에 어떤 보면은 사실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부적격 사례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마이너스 점수들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내용이나 구성보다는 이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것을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미준수 사항, 불성실 기재 여기서 감점을 먹으면은 다른 부분에서 회복하기가 힘들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점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은 다른 요소에서 감점할 확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딱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사후 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를 받을 거예요. 전에 채용 비리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게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애매하게 평가했다가는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받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소개서 문항을 여러분들이 정말 세밀하게 뜯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보고 쓰시면 안 돼요. 얘네들 순서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적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딴 쪽에선 그리 감점 요인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죠?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면접에서 활용된다는 거예요. 면접에서 이 내용을 질문했을 때, 즉 여러분들이 서술한 내용을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내용만 적어달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경험 기반 자기소개서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경험 말고 또 다른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하는 것까지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기소개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팁, 이게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이 부분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조직 이해 능력이에요. 물론 경영 방침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알려고 하면 여러분 알료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빨라요. 물론 홈페이지에 정말 이렇게 여기저기 내용들이 분산돼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요약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경영 공시에 들어가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검색하고 경영 공시 사항이 나오거든요. 2번 내부 규정에 보시면 정관, 그리고 직제 규정, 세부 세칙, 내가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관이에요. 내부 규정에서 검색을 해서 정관을 찾아보셔도 되고, 그냥 구분란에 들어가면 정관은 독립적으로 나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사업 범위가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 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무행정 쪽도 마찬가지고 기술 부분에 지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렬별로 나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까, 이 부분을 여러분 딱 하나 잡으셔야 돼요. 딱 정해서 여러분들이 서술하시면 글감이 되겠죠. 이거 갖고 너무 포괄적이라서 잘 모르겠어. 그럼 뭘 봐야 돼요? 직제규정을 보셔야 됩니다. 이 직제규정을 보기에 앞서 여러분 직무기술서 있죠. 이번에는 직무 역량 및 강점 기반으로 기술해 주십시오가 돼 있어요. 전에는 뭐였었죠?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 기여하.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관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여러분 강점, 역량, 뭐 유사하지만 약간 뉘앙스로 좀 다르긴 해요.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보면은 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로 구분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직무설명서에 나와 있는 필요 지식이나 필요 기술, 직무수행 태도, 이 세 개 중에 하나, 때로는 복수로 직무 역량 및 강점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이게 좋은 글감이 되겠죠. 보시고요. 일부 문항은 정관, 직무,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식, 기술, 그리고 직무수행 태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글감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항을 보면은 본인의 전문성 또는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됐던 경험, 경력 활동을 먼저 기술하고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자기개발 능력이에요. 자기개발 능력의 하위 능력 오른쪽에 오면 이제 세부 요소가 나오잖아요. 세부 요소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를 인식하게 된 계기, 개인의 목표를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발췌를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도출을 해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 본인의 전문성, 역량 내기. 1번 문항에서도 역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직무 설명서에 나와 있는 필요 지식, 기술, 직무 수행 태도, 이 세 가지에서 발췌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출처에 보면 직제규정 시행세칙이라고 나옵니다. 내부 규정, 경영 공시사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각 칸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직무를 선정을 하시고 이 직무에 맞는 직무 분장표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하게 되면 직무 분장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주거복지기획부 앞쪽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조직도가 너무 작게 보여서 확인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도 이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입사를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 근무하겠구나. 특히 사무행정 쪽은 싶다가 있어야 돼요. 어느 쪽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이 직무 분장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 나와 있어요. 10개 정도가 있고 제가 이제 중략해갖고 또 끊어버렸어요.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인사 쪽도 있을 거고 회계 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구나,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라고 글을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본인의 전문성 또는 역량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경험, 경력, 활동을 먼저 기술하라고 그랬어요.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내 직무가 뭐였지? 그럼 직무 분장표, 업무 분장표를 확인하면 된다 하는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이제 직업윤리에 해당되죠. 규칙이나 규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규칙에 국한해서 생각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입이라는 가정하에 규칙을 접했던 경험이 거의 없어요. 물론 동아리 활동, 학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규칙에 한정하지 말고 규범이라는 것까지 폭넓게 생각하십시오. 일반 상식,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지켜야 될 규범들 많잖아요. 뭐 정직,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규범까지 확대를 하면 여러분들이 글감이 확 넓어지지. 규칙에 국한을 하게 되면은 야, 내가 무슨 이런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뭐가 있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여기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세요. 밑에 있는 서술 항목, 문항 항목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해당 규칙 준수하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준수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쓰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와 해당 경험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 내가 배운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양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직업윤리에는 근로윤리, 공동체윤리 이런 게 있는데 이 세부 요소를 보고 내가 규범, 여기에 맞는 규범이 뭐가 있었나 하는 것을 규칙 플러스 규범까지 확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글감을 좀 던져줬어요. 동아리 활동에도 규범이나 규칙이 있을 수 있고 학칙 및 그 다음에 근로학생 경험도 분명히 규범이 있습니다. 출퇴근에 대한 어떤 규정, 뭐 시험 기간에 어떻게 한다. 다들 규범이나 규칙이 다 존재한다는 거. 행사 진행할 때 뭐 예산에 맞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학생의 활동. 여기서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코로나 예방 활동.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공통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8가지 정도를 예시를 했지만 더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직업윤리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 족보를 지향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나의 약속, 규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생활 규범까지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표현들이 뭐냐면은 깨달았다, 느꼈다, 계기가 되었다, 가급적 쓰지 말라. 왜?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상반기 공공기관 면접에서 자기소개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걸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계기 이전에는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걸 통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그전에는 몰랐나요? 이런 식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소양, 일반 상식 이런 부분은 깨달았다, 느꼈다, 계기가 되었다, 배웠다 하는 부분은 가급적 쓰지 않는다. 어떻게 개선 활동을 하게 되었다, 촉진과 확산 활동을 하게 되었다, 뭐 전파 활동을 하게 되었다, 무슨 연구에서 발표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걸 해봤더니 내가 학교 대표로 선정됐다, 뭐 이런 부분도 꽤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 능력과 세부 요소를 봐야 되는데 특히 갈등 관리,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본인이 활용한 전략과 그 이유, 갈등 관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타인의 생각 및 감정을 이해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를 했다거나 타인에게 피드백 또는 나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받은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세부 요소 중 하나 아니면 세 개 다가 글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타인에 대한 배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고 글감을 도출해 달라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해당 전략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가능한지를 기술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업무 분장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 업무 분장 내용을 보고 여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즉 이 부분을 연결해서 쓰시면 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의 갈등 관리는
첫 번 주거복지 관련 기관 협의 체계 구축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협의체에 참여하는 분들의 일정과 시간, 위치를 고려해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죠? 민원 처리. 민원 처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경청의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마지막이죠. 지원 직무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낸 경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이 하위 능력인데 세부 요소를 보면 창의적 사고서부터 비판적 사고까지, 또 문제의식부터 대안평가까지. 가장 좋은 글감은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활용하기가 좋고 면접에서도 가장 어필할 수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문제 처리 능력에서는 대안 선택, 그 다음에 적용, 대안에 대한 평가 하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글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경험 기반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깨달았다, 느꼈다, 계기가 되었다, 이런 표현 지향을 해야 된다는 거. 문제 해결은 사실은 원인 파악이에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지? 원인 파악을 했고 대안 수립과 실행을 어떻게 했고 그래서 공모전 선발 등으로 연결됐다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가장 좋은 글감이 된다. 자, 이제 포괄적으로 에이스타 기법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사실 이제 경험 기반 자기소개서 초기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스타 기법에 의해서 작성하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블라인드 채용에서. 그런데 이게 두 갈식으로 작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경험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지양을 해주세요. 이 스타 기법의 전체 내용을 상황, 태스크, 액션, 리절트 함축적으로 한 줄로 요약해라. 한 줄 반 정도가 될 거예요. 순차적으로 쓰시면 두 가지씩 작성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에이스타 기법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서류 적부 판단이 확산되고 표절률에 유의해야 불성실 기재 사례를 보시면 표절률이 나오거든요. 내가 쓴 자기소개서를 블로그나 기타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도 표절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합격 자기소개서라고 적혀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꼈을 때 표절률은 100%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씩 전개. 그래서 제가 에이스타 기법을 말씀을 드렸죠. 문항에서 요구한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우리가 자기소개서가 40%의 서류 전형 평가 비중을 갖고 있지만 어떤 표절률이나 이 불성실 기재사항, 그 다음에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사항에서 감점 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집중해서 자기소개를 작성하는데 노력을 해달라 하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스럽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적어도 그냥 자기소개서에는 주어와 서술어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공사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너무 많은 진을 빼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잘 도출해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글감, 이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시면 남들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표절률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류전 합격하시고 또 필기시험에 합격하시고 최종 면접에서 꼭 1승 이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